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따끈따끈한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뉴스로 알아보는 세금 이야기. 자, 5월 26일자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전문직 직장인 확 늘었다. 자, 2020년 5월 26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바뀐 세법 규정 놓치면 직장인도 세금 폭탄. 자, 어떤 사유일까요? 요새 텔링이라는 그 어플도 나오지만 그 능력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유명한 블로거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유튜버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까지 가게 된 어떤 그런 성공 노하우를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직장인이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그 강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어떤 성격에 따라서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봅니다. 자, 최근 바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예전과 동일한 정도의 수익 금액이 있으니까 나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이 바뀌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직장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브리핑 모습입니다라고 연합뉴스에 있는 그 실렸던 사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책 출간을 통한 원고료가 있다거나 강사료가 있다면 꼭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대학 교수인 김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동안 종합소득세를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과세 대상이 됐냐고 물었더니 지난해 출간한 책의 원고료로 기타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처럼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급증했다. 세법이 바뀌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뭐 때문에? 원고료, 책 출간 원고료인 기타 소득이 발생을 했고 세법이 바뀌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주로 대상이지만 기타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자도 이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5월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직장인은 기타 소득이 과세 표준 기준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자,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로 늦춰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8월 말까지 늦춰졌다고 하네요. 자, 기타 소득이 얼마? 300만 원을 초과하면 300만 원 금방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지난해까지 기타 소득의 80%였지만 올해는 얼마로? 60%로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기타 소득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경비로 최대 얼마? 1,2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아. 왜? 1,500에 80% 하면 1,200만 원이죠. 거기까지는 비용이 됐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3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경비율이 60% 낮아져서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을 넘으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했을 때 딱 300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 외에 주택임대소득 때문에도 날벼락을 받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적지 않다라고 나오네요. 왜?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돼서다. 포함은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기타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3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다수의 전문직과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이 수십만 원이지만 일부는 수백만 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어 종합소득세 쇼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필요경비율이 80%에서 60%로 낮아졌고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인한 수입 금액이 1,500만 원이었던 분들은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에 별도 신고를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연봉 1억 2천에 강연료 1,400만 원을 받으면 종소세가 제로였던 사람이 84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종소세 내는 직장인이 확 늘어 올 30만 명이 첫 대상이 됩니다. 아마 주택임대소득과 포함이겠죠. 계속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해 근로소득 외 원고료, 강연료, 회의 참석비 등 그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기타 소득으로 7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누구? 전문직 종사자와 직장인은 골치가 아파졌죠. 왜? 750만 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네, 그런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기타 소득이 얼마? 1,400. 자, 1,400이면 80% 필요경비를 인정을 받으면 필요경비가 1,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과표가 300이 안 되는 28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0% 원천 징수로 끝납니다. 기타 소득 지급할 때 20%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56만 원을 자, 납부한 게 돼서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을 벌었는데 2020년이 되면 필요 경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80%에서 60%로 줍니다. 자, 1,400만 원에 60%면 840만 원이니까 기타 소득 과표가 300을 초과하는 5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 기간이 20% 원천 징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천 징수를 112만 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자, 나는 3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 연봉 1억 2천인데 제일 밑에 가정을 달았습니다. 연봉 1억 2천인데 비과세 및 소득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을 과세 표준으로 가정을 했다. 자, 1억이면 종합소득 세율이 어떻게 되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은 35%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56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게 20%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죠. 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계산하게 되니까. 그럼 여기 35%를 곱하면 내야 될 세금은 얼마? 자, 빨간색으로 나온 것처럼 196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추가 납부세액이 84만 원밖에 안 되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타 소득은 지급할 때 20%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 원천 징수로 112만 원을 기납부를 했어요. 이미 납부가 끝난 상황입니다. 이를 기납부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냈는데 또 196만 원을 내면 이중과세가 아니냐? 그래서 112만 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 84만 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종소세 대상 직장인 크게 늘어 교수, 일반 근로자 등 셀러리맨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매달 원천 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받는다. 여기에 기타 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으면 뭐 해야 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외부 강연료, 방송 출연료, 원고료,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기타 소득도 일반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형태로 먼저 세금을 뗍니다. 얼마? 20%죠. 그래서 과세표준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왜?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직장인, 일반 직장인이 이거 종소세 신고까지 하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올해는 이 같은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는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와 직장인이 대폭 늘었습니다. 기타 소득에서 정부가 필요 경비로 인정해줬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얼마 80%에서 60%로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히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500만 원이요 기타 소득이 1,500만 원까지는 종소세 신고를 해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지만 올해는 그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에 1,500이 아니라 기타 수입 금액이 정확히 수입 금액이죠.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을 넘게 되면 추가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종소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6에서 42%여서 이론적으로는 원천 징수액이 더 많아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합산해 산출하는 종합소득 과표가 4,600만 원을 초과하면 과표가 26% 이상이 26%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 자체가 많으면 더 높은 종소세율을 적용받아 원천 징수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은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라는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